이젠 양문석 후보 논란입니다. 양문석 후보가 국민 절반을 이찍이라며 조롱했다라는 것, 그리고 당 내에 동료 의원과 비명계 의원을 향해서 쓰레기와 바퀴벌레로 비하하고 막말을 했다는 것, 더 나아가 전해철 후보 등에 대해서 수박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공천 면접위원들에게 발끈을 해서 공천 심사위원 모두가 도덕적 점수를 빵점 줬는데도 공천이 됐다는 것. 뭐 이런 논란 말고도 본인이 출마하는 본인의 지역구도 비하했다라는 막말 논란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뒤늦게 다시 조명된 것 텐데요. 아시다시피 양문석 후보는 안산 전해철 후보를 이기고 공천이 됐는데 본인이 출마하는 안산에 대해서 참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 잘하는 동네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갑 도의원, 시의원들이 입장문을 냈는데 안산갑 후보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공천 취소 등 적극적 조치 없을 시 시 도의원직 사퇴도 불사할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지난 15일에 냈던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산, 본인이 나가는 지역구에 대해서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 잘하는 동네다. 라고도 얘기했다는 것. 막말 논란이 계속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형국인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얘기했어도 논란일 텐데 본인이 나가는 지역이에요. 안산은 지저분하고 참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 잘하는 동네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저 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의 주장인데 제가 옛날에 통영 갔었거든요. 통영은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동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그다음에 음식물도 맛있고 해산물도 맛있고 그 양문석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영에 비교하니까 안산은 저렇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양문석 후보가 국회의원 출마했었잖아요. 어디서 출마했었습니까? 통영에서 출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경상남도 도지사로도 출마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통영을 내버려 두고 왜 그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장난을 잘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산까지 와가지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런 안산에 와가지고 출마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양문석 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가면 쓴 미국인 이런 정도는 그야말로 양반이고요. 노무현 기념관도 아니고 노무현 매국질 기념관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요. 뭐 유사불량팜 이란 이야기는 뭐 진짜로 양반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고 노무현 씨라고 하면서 역겨운 걸 떠나가지고 참으로 역겹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노무현을 기억하는 민주당 그 여러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양자택일의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양문석을 선택할 거냐, 노무현을 선택할 거냐 이런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안산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은 누구를 갖다가 선택하겠느냐? 결국은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과연 양문석 후보가 얘기했다는 장난질 잘하는 동네인 걸 잘 알고 있다라는 발언. 시도 의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양 후보가 이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면 반박 입장문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양 후보의 해명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난 잘하는 동네다. 만약에 저런 발언을 시도 의원 주장대로 양 후보가 했다면 그게 어떤 뜻인지는 뭐 해석에 국민들과 그 지역구 주민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례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막말의 역사를 좀 되짚어보면 양문석 후보 얘기입니다. 일단 이찍, 국민 절반을 막말로 조롱을 했고 이제 민주당 당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체결하려 했거나 체결에 찬성했다라는 이른바 비명 의원을 향해서 쓰레기, 그리고 바퀴벌레 비유를 하고 그거를 왜 그렇게 표현하냐 수박이라고 전해철 의원 등에게 라고 문제 삼는 공천심사위원에게 내가 뭐 동물로 비유한 것도 아니고 식물이라고 비유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또 하더니 이제는 본인이 나가는 지역에 대해서 지저분하고 장난 잘하는 동네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해철 후보는 양문석 후보의 막말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릇된 후보다라고 앞서 비판한 바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높으냐가 당선 기준, 공천 기준이 아닌가. 얼마나 친명이 있느냐? 예, 이찍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셔서 강북을에 출마했으면 당도 의회 수박으로 조수진 후보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한미 FTA 어떻게 미국하고 그렇게 손을 잡아서 미국 놈 좋은 일을 시키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했어도 떨어졌다. 네. 당도 5로. 네, 수박인 거예요. 요 대연정을 하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옛날이나 지금도 똑같이 퍼붓고 있는 거잖아요. 양문석 후보의 눈에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연합에 있는 후보들은 안 그럴까요?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은 그런 입장이 달라졌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일본 문화를 개방하냐고. 죽창가를 불러야 되는데. 뭐 똑같이 수박이에요.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김대중 노무현을 얘기하냐면 당원들이 반대해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선택과 결단을 한 외로운 길을 갖고 그게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양문석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자기 당원들에게만 충실하면 되는 거고 자기 다른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대표이고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문석 후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반성을 할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이는 진행형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유시민 후보는 왜 노무현 그만 팔고 이제는 이재명에 충성하라. 과연 노무현 정신이 어디 있느냐 논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원칙을 중시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강북을의 경선 결과를 허허하면서 그냥 듣고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비굴하게 이기지 말라고 얘기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자기의 가까운 사람, 소위 조수진을 내보내면서 양문석을 옹호하는 것을 과연 깨끗하게 잘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자신과 가까운 조수진을 공천받게 하고 양문석 논란에 옹호하는 걸 반기셨겠냐. 원조 친노 김영주 의원님의 도직구였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막말은 그 범위가 상당히 크고 그 대상도 광범위합니다. 들어보시죠. 첫 번째, 쓰레기 맞잖아요. 저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쓰레기들이 1번이었고요. 2번이 바퀴벌레였고요. 3번이 빈대였었어요. 옆에 있으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조상욕, 부모욕, 신체욕을 해주고 싶더라고. 쓰레기라는 표현을 그때 페이스북을 써요. 정말 낮춰서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쓴 표현이라. 수박이라고 하다가 이제 수박이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반개라고 해요. 반개. 당내 반개혁 세력을 향해서 이제 저는 이제 수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반개라고 하는데 이원욱 의원의 제후 통첩, 이낙연 전 총리의 제후 통첩 진짜 좀 가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란을 일으키면서 제후 통첩이니 신당이든 국당이든 창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영원히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인들끼리 비판하는 건 괜찮다. 국민의 권리이다. 라며 양 후보를 두둔하고 있는 상황.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만 선대위원장 3인 중 양문석 안 된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홀로 양문석 후보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양문석 후보의 과거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도를 넘은 거죠. 다만 그분이 이제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시민운동을 할 때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게 극단적 언어를 써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멸감을 줄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의 저 요청을 들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대표가. 오히려 이 친명 커뮤니티에서는 김부겸을 쫓아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부겸 선대위로 민 사람 누구냐? 입 다물고 나가라. 공동선대위원장직 박탈해달라. 강성 지지자들은 오히려 김부겸 쫓아내자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재검증을 요청해 놨다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공천탄 자주면 그냥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브레이크는 묵살되는 것 아닙니까? 수순이?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니까 뭐 네. 민주당은 그대로 가겠다는 의도가 명확관화해 보이고요. 사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의 요청이 묵살된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죠. 박용진 의원 건에 대해서도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좀 구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것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요. 김부겸 전 총리 말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직 총리라고 하면 그래도 국가 원로의 반열로 대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런 굴욕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민주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짧게 덧붙이면은 지금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 한 사람을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세워서 다른 후보들의 막말을 다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화성병에 출마한 그 권칠승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천안함 그 최원일 함장, 최원일 대령이죠. 그분을 상대로 대단히 부적절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천안함 사건은 북한군이 우리 천안함을 폭침시켜서 고귀한 우리 장병 46분의 그 목숨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막말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그 천안함에 대해서 음모론에 동조했던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평의 노종면 후보라든가 또 뭐 서산 태안의 조한기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박선훈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과거 천안함 관련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양문석 후보 한 사람으로 다 덮고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에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